창문 너머 바깥 세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창문TV입니다. 자, 오늘은 왜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자, 이제 물론 우리가 초강대국이 된다는 한국이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이지 뭐 누가 거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에 여러 강대국들 그 중에 이제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반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약간 유보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한반통일이 꼭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역시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채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은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잖아요. 그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고 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주인공 박해일이 편전이라는 화살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조선의 비밀병기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무기들이 좀 있긴 다른 나라에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편전은 소위 이제 애기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화살 길이의 한 절반 정도 짧은 길이의 화살인데 그거를 이제 통화라고 불리는 대나무 속에 넣어서 이렇게 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관통력도 굉장히 좋았고 사거리도 굉장히 멀었다 그래요. 적들이 그걸 이제 화살 피하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방패로 맞기도 어려웠다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술적인 의미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게 일반 화살은 적에게 쏘면은 쏜 화살을 다시 주워서 적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아군에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화살은 편전은 화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적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략적 좋은 판단의 무기였는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한국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좀 많이 배운 한국 사람 젊은이들 중에 80% 90%가 다 대학 졸업생들 아닙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도 이제 가끔 주한미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지금 이제 3, 40대 4, 50대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났을 때 대학교에 이제 주사파들이 이제 어떤 한국 사회를 프레임 짜고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던 세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한미군에 관한 얘기가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가 남북한의 분단을 교착시키고 이제 또 한국에는 끊임없이 이제 미국의 무기를 팔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 또 이제 무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종속이 되면 계속 거기에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이 미국에 종속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이 뭐 미국에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또 어리석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탄생했을 때 사실 국군의 무기는 사실은 소총조차도 좀 무장하지 못한 참 열악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6.25를 맞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전 초기에는 뭐 그 당시 북한은 사실 뭐 이제 소련으로부터 중장갑 탱크 같은 기갑 부대도 있었고 무기면에서 월등히 뭐 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염없이 밀렸던 것이죠, 개전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미군의 군사 지원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면서 좀 전투다운 전투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간 뭐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아마 이제 1970년대까지 중반까지 미국이 계속 무기를 무상 원조를 해주거든요. 이제 한국이 그런 무상 원조 속에서 경제 발전도 또 하고 이제 무상 원조로 그렇게 지내다가 뭐 무기라는 것이 이게 어떤 패션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예를 들자면은 나이키 신발을 신다가 내가 이제 나이키가 질리니까 언더아머나 한국 지금도 있나 몰라요. 예전에 프로스펙스 같은 상표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상표로 이렇게 딱 그런 상표의 신발로 갈아 신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옷처럼 뭐 내가 다른 브랜드를 갈아 신거나 내가 뭐 향수처럼 뭐 다른 브랜드의 향수를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자면 뭐 벤츠를 내가 타고 다니다가 벤츠 엔진이 고장 나면 뭐 중국의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자동차 회사 차에 그 엔진을 띄어다가 벤츠에 갈아 끼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무기에는 부품과 장비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 무기를 쓰게 되면 계속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 이 부분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미국의 국방력이라는 것은 슈퍼파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1등하고 미국 다음에 2등부터 10등인가요? 20등인가요? 그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미국이란 한 국가의 군사력이 세잖아요. 그리고 사실 서방 국가 중에서 또 나토도 그렇지만은 미국을 대신할 만한 어떤 무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예. 그 좋은 무기들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 미국 무기를 많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이제 무기의 다양화 이런 얘기를 미국의 무기 종속화를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령 구소련권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무기들도 좀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봐도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가령 이제 우크라이나 벌써 꽤 됐네요.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소련군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점령했을 때에도 서방의 나토에서 아무 소리를 못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방 국가들,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가스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곡창지대를 점령할 때에
서방 국가들에게 유혹을 했다 그러죠. 밸브를 잠그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는 뭐 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가 행여 뭐 무기의 다양화 이래가지고 그 과거 이제 뭐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무기 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뭐 소련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야 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러시아 다양화를 이유로 뭐 그런 공산권의 무기 체계를 좀 들여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가 사실은 그 과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주의 공산국가와 이 자유진영이 맞닿아 있는 그 전선이 팽팽하게 맞닿아 있는 최전선의 국가 아닙니까 한국이? 그런 어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솔직히 뭐 저쪽 남미의 뭐 어떤 데나 뭐 아니면 뭐 아프리카 혹은 뭐 이런 나라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다면 뭐 무게 다양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그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위치한 나라로 여전히 군사적인 긴장감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만약에 무슨 군사적 대립이 있다. 계속 왔잖아요. 우리가 천안함도 그렇고 연평해전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어떤 뭐 국지전성격의 대립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차원을 좀 더 뛰어넘는 어떤 물리적인 대립이 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 공산권 국가 그 소련이나 이쪽에서 들여온 무기들이 있다고 봤을 때에 혹시나 뭐 그쪽 애들이 그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우리의 목에다가 목줄을 감아가지고 그들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미국 무조건 나쁘고 한반도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뭐 무기의 다양화를 좀 가져야 된다. 공산권 무기도 좀 사보는 게 어떠냐. 적지 않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이건 어리석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아마 그래서 러시아는 요즘 좀 유보적인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 통일이 꼭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중국과 일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꽤 많은 유튜브도 제가 보고 또 소위 이제 제야 사학자 뭐 이런 분들 중에 보면 옛날에도 그런 얘기 뭐 터키나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할 때도 보면은 뭐 우리 형제 국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상당히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특히나 제가 여기 와서 겪는 터키인들 이렇게 보면 별로 형제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의 개성 뭐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터키인들 뭐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 아주 왜 우리가 그런 나라하고 형제 국가를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역사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이제
초원에 있던 중국 위쪽에 그 대초원 지역에 있던 그 많은 그 기마 민족들 얘기하고 뭐 사실 뭐 그런 연관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저쪽 거의 이제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대초원 지대에 있었던 기마 민족들. 사실 이제 그 기마 민족들의 그 뚜렷한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 사실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마 민족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던 민족이었잖아요. 사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한족에 건국된 나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명나라, 한나라, 그렇죠? 그 대부분이 이제 그 북쪽의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세웠던 나라들이고 만주에서 내려갔던 뭐 나라들이잖아요. 금나라니 원나라니 청나라니 대부분 다 만주. 어쨌든 그래서 사실 그런 민족들은 우리하고도 우리 한민족하고 또 관련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만약에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혈통적인 관계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초원지대를 지배하던 기마민족들 그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서유럽의 유럽인들과 이제 또 중앙아시아와 이렇게 피가 섞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요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제 뒤엉켰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굳이 더 따지면은 중국의 한족보다는 우리가 그 기만 민족들하고의 연계성이 더 가깝겠죠. 굳이 따져보면 뭐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 어느 정도 피들이 다 섞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 그 굳이 터키나 무슨 한자 들어가는 나라들 뭐 이런 데들이 그 우리와 유사성이 좀 있다 해서 과거에 혈연적인 어떤 피가 섞였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꼭 우리와 형제 국가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형제 국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더 많이 섞였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뭐 피 안 섞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생각에는 무의미한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형제 국가다. 저는 미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념적 형제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미국이 그렇잖아요. 사실 일본은 미국 2차 대전 때 결국 미국을 대항했던 나라고 사실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에 의해서 서구 문명을 본격적으로 받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한국과 만주 또 중국까지 이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의 그 대항함으로써 결국은 식민지가 됐잖아요. 사실 이제 식민지가 된 거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메가더에 의해서 통치가 됐던 것인데 사실은 뭐 지금도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좌파들은 무조건 말만 꺼내면 전범 기업이라 그러는데 마스이라든지 스미토모 그다음에 미쓰비시 이런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 특히나 미쓰비시 이와사키 가문 같은 경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직도. 근데 어쨌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이 뭐 지금도 이제 뭐 자위대, 뭐 화력이 막강하긴 합니다만 자위대고 대부분의 이제 미국 무기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인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 실제적인 알맹이는 많이 빠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지금 이 현재 한반도 정세 속에서 자칫 한국이 이렇게 바보같이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우리의 자리를 일본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 중국 대륙과 또 나가서 일본, 여기를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한국과 한국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한국과 손을 잡고 여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 산업을 예를 들자면,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키고 또 한국을 이렇게 밀어주기 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기산업 측면에서요. 지금 중국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이제 위쪽에 러시아를 빼고 중국 밑에 붙어 있는 동남아 많은 국가들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체제에 있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의 이제 무기체제는 과거 이제 뭐 구소련의 영향을 다 받는 것이지만, 동남아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돈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값싼 무기들, 질은 떨어지지만 성능은 떨어지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무기를 이제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기 체계에 결국은 연계성에 의해서 종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부터 뭐 남진하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쪽 나라들이, 동남아 국가들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쟁 하에서도 결코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거기서 무기를 사오는데 어떻게 중국하고 대립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쪽에 중국 밑에 있는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로부터 결국 종속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미국 국제 무기들을 그쪽에 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무기들은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직접 구매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형제 국가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총불을 결국은 키워줬더니 자기들에게 총불을 들이댔던 일본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대신 한반도에서 우리 자유진영을 위해서 같이 총을 들고 싸워온 우리 한국, 특히 또 이제 월남전까지 함께 참전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의 국가인 거죠. 결국 이념을 위해서 같이 싸워준 국가.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이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뭐 혹은 자유진영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미국의 무기들이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이 한국을 통해서 좀 값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쓸만한 장비, 그리고 메드 인 차이나 이 공산국가가 아니라 그 미국산 무기와 연계될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나 혹은 또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참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없는 시장을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여러 무기들, 뭐 K2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T-52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이런 의도를 알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왜냐면 우리가 자꾸 또 미국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대안은 일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